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뇌연구원 최태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 웨비나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뇌연구원 정서인지질환연구그룹 구자욱 박사님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고, 오늘 저는 작년 연말에 논문이 출간된 Distinct Prefrontal Projection Activity and Transcriptional State Conversely Orchestrate Social Competition and Hierarchy 사회적 경쟁과 서열 형성에 대한 전정기업 신경 회로 및 분자기 전 연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일단 저희 한국뇌연구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뇌연구원은 대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설립되었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뇌 연구를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 뭐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 연구원 건물이고, 목적에 따라서 지금 건물이 세 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어, 연구동 A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저희는 그냥 좌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건물이 첫 번째로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연구동 B 혹은 저희는 그냥 운회동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건물이 2년 전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 연구자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연구를 막 수행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뇌연구 실용화 센터라는 건물이 작년 여름에 완공이 되어서 오픈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새 연구 건물이 서로 융합되어서 기초 연구부터 실용화 연구까지 융합 연구를 지향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연구 그룹은 총 8개의 연구 그룹이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모션, 코그니션 앤 비헤이비어 정서 인지 질환 연구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연구는 베이직 투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도메스틱 앤 인터내셔널 리서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구자욱 박사님 연구실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정서 인지 질환 그리고 정서 인지 행동과 관련된 동물 모델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러한 행동 혹은 질환과 관련된 뇌 영역 혹은 그 신경 회로망을 찾고 그 신경 회로망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리고 그 신경회로망의 기능을 제어하면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신경회로의 기능을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분자들이 관여하는지까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툴은 이러하고 그렇다면 어떠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주로 정서 인지 질환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피어 이러한 것들을 메인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물 중독과 관련해서 코카인, 알코올 그리고 신종 마약류들에 대한 기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회성 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를 해드릴 소셜 하이라키의 신경회로 그리고 분자기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오늘 발표 내용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다양한 동물들은 사회를
이뤄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러한 개체들인데요.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개미라든지 설치류들 그리고 영장류들 다양한 동물들이 집단을 이뤄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이득을 얻고 이런 것들이 진화적으로 유리하게 발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생리학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성은 기본적으로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고 우리 몸의 기능이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호메오스태틱 시스템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회성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소셜 뉴로사이언티스트들 사이에서 이 소셜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성 행동에도 이러한 항상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이아 이론이나 뭐 개미나 그런 꿀벌 집단을 수프라오르가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동물 두 마리의 소셜 인터랙션을 한번 호메오스틱 시스템을 적용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거기에 호메오스태틱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소셜 호메오스테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항상성을 정의 내리면 소셜 컨택트에 대한 퀄리티와 퀀티티를 조절하고 그런 사회적인 집단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개체들의 능력을 사회적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친사회적 프로소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래 그림처럼 서로 경쟁을 하는 싸우는 그런 엔타이 소셜 비헤비어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이 사회 집단을 이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집단이 별 문제 없이 해피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서 혹은 규칙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마냥 서로 좋기만 해서도 안 되고, 마냥 싸워서도 안 되고, 그 안에 어떤 질서 규칙, 즉, 서열이 존재해야 어느 정도의 사회적 안정성이 보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컴피티션, 사회적인 경쟁과 서열 형성이라는 행동이 소셜 호메오스테시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컴피티션과 하이라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환경에는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그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의 결과 결국에는 서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열은 결과적으로 각 개체에 따른 어떤 건강이라든가 리프로덕티비티 그리고 기타 다양한 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양상은 비록 뭐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에서 관찰이 되는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행동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연구들이 2000년대 이후에 조금씩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휴먼 브레인 이미징 스터디를 통해서 몇몇 영역들이
이런 소셜 하이라키에 중요하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하이라이트한 PFC,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이 설치류 연구에서도 전전두엽 미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영역이 관여한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 오른쪽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게 저의 연구의 뿌리가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이언스 페이퍼는 중국의 하일란 후 그룹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이 그룹에서는 생쥐들을 이용한 사회적 서열 행동을 확인을 하는 실험으로 이 튜브 테스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튜브 테스트는 굉장히 보기에도 간단하고 직관적인 실험인데 이 투명한 아크릴 튜브에 생쥐 두 마리를 넣고 그 안에서 서로 밀고 뭐 뒷걸음질 치는 행동을 해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행동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집단에 여러 마리가 있다면 그들 간의 컴피티션을 여러 차례 해서 서열을 정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전전두엽의 어, 시냅스 기능과 신경회로 활성이 서열이 높은 개체들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셜 하이라키에서 중요한 뇌 영역이 미디어 프리프론탈 콜텍스다라는 것이 사람과 설치리 연구에서 한 12년, 3년 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연구들을 토대로 많은 기전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2011년도 하일란드 그룹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MPFC의 인풋이 미디어 도사 살라무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파르만 산디 그룹에서 뉴클러스 컴번스를 이니비션하면 소셜 도미넌스가 감소를 하고 VTA 벤트럴 테그멘탈 에리아를 인히비션하면 소셜 도미넌스가 증가한다라는 논문을 각각 발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MPFC에서의 뭔가 디테일한 메커니즘들이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PFC, 뉴클레스 어쿰번스, 벤트럴 테그멘탈 에리아 이 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영역은 메조코르티콜 림빅 서킷이라고 해서 우리의 보상, 동기, 그리고 사회성 행동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신경회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지점은 VTA에서 도파민을 만들어서 누클레어스 콘번스나 MPFC로 분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뭔가 리워드 모티베이션을 매개한다라는 것이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데 VTA를 인입션 했을 때는 소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NAC를 인입션하면 소셜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MPFC가 이 두 영역을 뭔가 다르게 조절하는 것이 아닐까,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실험을 한 것은 이 튜브 테스트를 통해서 소셜 컴피티션을 했을 때 MPFC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MPFC의 활성화된 신경세포가 과연 어디로 프로젝션을 하는가를 확인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포스트랩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활성화된 신경세포와 그들의 프로젝션을 쭉 매핑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그랬을 때 흥미롭게도
경쟁에 의해서 MPFC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뉴클레스 콘번스에서는 이기는 개체들에서 MPFC의 액티베이티드 프로젝션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VTA에서는 지는 개체에서 더 액티베이티드 MPFC 프로젝션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MPFC의 인풋을 받고 소셜 비헤이비어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레터럴 하이포살라무스, 미디오도살 살라무스, 베이솔 레터럴 아미그달라, 페리아큐덕털 그레이 네 영역도 확인을 했는데 컨트롤, 위너, 루저 모두 차이가 없는 걸 확인을 해서 이 MPFC에서 뉴클레스 어컨번스로 그리고 MPFC에서 VTA로의 프로젝션이 각각 승자, 패자 선택적으로 활성화된 신경회로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실험을 한 가지 더 진행을 했는데요. 음, 원래 제가 실험을 할 땐 그냥 제가 약간 오리지널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 논문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논문이 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하게 실험을 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 실험이냐면 이 포스크레이 마우스에 각각 뉴클러스 컨번스와 VTA의 레트로그레이드 다이오 EYFP와 레트로그레이드 다이오 엠체리 바이러스를 넣어주고 튜브 테스트를 한 다음에 MPFC 샘플링을 해서 위너와 루저의 MPFC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기는 개체에서는 EYFP 포지티브한, 즉 MPFC2 NAC 프로젝팅 뉴런들의 활성이 많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루저에서는 MPFC, M체리 포지티브, 즉 MPFC2 VTA 프로젝팅 뉴런들의 활성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승자에서는 MPFC2 NAC, 패자에서는 MPFC2 VTA 프로젝션이 선택적으로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험을 한 것은 어쨌든 이전 실험은 사후 뇌조직을 가지고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을 할 때 활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비보 칼슘, 벌크 칼슘 이미징인 파이브포토메트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한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튜브 테스트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을 미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이 밀 때 버티는 행동, 그리고 좀 떨어져 있을 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행동, 그리고 뒷걸음질 치는 행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런 행동을 할 때 각각 신경회로들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푸시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밀 때 그거를 저항할 때 리지스턴스 할 때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다가 접근할 때 어프로치할 때 이 세 경우에는 MPFC2 VTA 프로젝션의 활성은 차이가 없었지만 MPFC에서 뉴클리스 서컴번스로 프로젝션하는 서킷의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리트릿, 그러니까 뒤로 뒷걸음질 치는 행동을 할 때는 MPFC2 VTA 프로젝션이 선택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잘 카테고라이즈를 해보면 푸시, 레지스턴스, 어포치는 이기거나 적어도 지지 않기 위한 행동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거나 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할 때는 MPFT2 NAC 서킷 그리고 뭔가 지려는 행동을 할 때는 MPFC2 VTA 서킷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 인비보 칼슘 이미징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음, 제 실험 초창기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았던 논문 중에 하나인 2019년도 웨이즈 홈그룹에서 나온 셀 논문에서 기존에 튜브 테스트를 하면서 MPFC를 미니스콥을 이용해서 각 행동별 MPFC 단일 세포 액티비티를
측정한 결과 푸시를 인코딩하는 셀과 어프로치를 인코딩하는 셀과 리트릿을 인코딩하는 셀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보고 한 논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저의 파인딩이 일단 푸시와 어프로치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푸시, 어프로치 그리고 리트릿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어떤 해부학적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입증하는 그러한 파인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실험들을 통해서 승자에서는 MPFC2 NAC, 패자에서는 MPFC2 VTA가 선택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그 각각의 승리를 위한 행동, 패배를 위한 행동에서 서로 선택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신경 회로들을 인위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하면 행동이 어떻게 바뀌나를 그 다음으로 실험을 해보았고요. 첫 번째로 저는 서킷을 이니비션 하는 실험을 이 TA 캐스페이즈를 이용해서 어블레이션, 지네틱 어블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MPFC2 NAC 프로젝션을 어블레이션을 시키면 컨트롤 대비 더 이기는 찬스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푸시가 감소하고 리트릿이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MPFC2 VTA 프로젝션을 지네틱 어블레이션 시키면 위닝 찬스가 더 많이 늘어나고 푸시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트릿은 줄었고요. 근데 이 결과들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카르만 산디 그룹에서 NAC와 VTA의 무스모를 인젝션해서 이니비션 했을 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뭔가 이 영역을 억제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결국에 이들의 컨트롤 타워가 MPFC였다라는 것이 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문에 서플 데이터로 추가를 한 것이었는데 이 캐스페이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50% 이상의 어블레이션 에피션시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소셜 하이라키 실험과 함께 소셜 인터랙션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소셜 인터랙션에는 이 서킷 이니비션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두 서킷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킷이 소셜 인터랙션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소셜 하이라키 비헤이비어 스페시픽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두 회로들을 활성화시켰을 때 어떻게 행동이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서열이 낮은 개체의 MPFC2 NAC를 광유전압 자극을 시켜봤습니다. 실제로 얘는 3등이고 1등이랑 경쟁을 시켰을 때 광자극을 주게 되면은 3등이 1등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서열이 낮은 개체의 MPFC2 NAC 프로젝션을 옵토제네틱 액티베이션 시키면 서열이 올라가고 푸시가 증가하고 리트릿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서열이 높은 개체의 MPFC2 VTA를 자극을 하면 반대로 지는 행동이 나타나고 이때는 리트릿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MPFC에서 NAC로의 프로젝션이 소셜 위닝 비헤이비어 그리고 MPFC에서 VTA로의 프로젝션이 소셜 루징 비헤이비어를 각각 선택적으로 인코딩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것은 이러한 신경회로 기전에 깔려 있는 어떤 분자들이 이러한 신경회로 활성에 관여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튜브 테스트를 통해서 서열이 높은 개체와 낮은 개체를 확인을 하고 서열이 높은 개체와 낮은 개체에서 MPFC 조직을 샘플링한 이후에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셀 타입들을 클러스터링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B번에서 보시면은 이 뉴론들을 대상으로 총 14개의 클러스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론 클러스터들은 각각의 그냥 뉴론 클러스터일 뿐이지 여기에 제가 연구한 MPFC2 NAC1, MPFC2 VTA 프로젝션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굉장히 럭키하게도 2017년도에 이 두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 두 프로젝션을 각각 라벨링을 한 다음에 소팅을 하고 이들을 마이크로어레이를 해서 각각의 프로젝션 리스, 인리치드 진들에 대한 리스트를 소개한 논문이 있어서 이 진 리스트를 저희의 이 분석 데이터에 대입을 해서 한번 클러스터랑 맞춰봤더니 이 클러스터들이 MPFC2 NAC 프로젝션 뉴런들이고 이 클러스터들이 MPFC2 VTA 프로젝션 뉴런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인포매틱 어널리시스를 한번 더 밸리데이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프로젝션 마커진들에 대한 PCR을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각각 뉴클러스 어쿤번 속은 VTA에 레트로그레이드 트레이서를 넣고 MPFC 영역을 브레인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홀셀 패치 클램프를 해서 사이토조를 어스피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사이토조를 RT-qPCR을 해서 정말 싱글셀 RT-qPCR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포스와 NRN1은 MPFC2 NAC 프로젝팅 뉴런들의 마커진들이었고 POE3F1과 NLIP3는 MPFC2 VTA 프로젝팅 뉴런들의 마커진들이었는데 실제로 이들의 발현이 각 프로젝팅 뉴런들에서 선택적으로 더 많이 발현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각각의 프로젝팅 뉴런들 안에서도 서브 클러스터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마커진들의 발현량으로도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PCR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또 다른 방법으로 플루어선스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PC 방법을 이용해서도 역시 검증을 하였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라벨링을 해서 MPFC의 각각의 프로젝팅 뉴런들을 형광으로 라벨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각각 프로젝션 마커진들의 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 이 마커진들이 이 라벨링된 셀들에 확실히 많이 발현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러한 바이오인포매틱 어널리시스가 실제 신경세포 그리고 조직 수준에서도 밸리데이션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의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 결과로 MPFC2 NAC, MPFC2 VTA 프로젝팅 뉴런들까지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등과 4등의 발현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DEG 분석은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석을 같이 한 콜라보레이터와 굉장히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이 크라이테리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DEG가 나오는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버전의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크라이테리아를 높게 잡아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크라이테리아를 높게 하면은 DEG가 아무래도 적게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이게 좀 더 확실한 DEG일 확률이 높고 DEG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밸리데이션을 또 많이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기준을 높게 잡고 가자고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MPFC2 NAC 프로젝션의 1등과 4등 사이의 발현 차이를 보인 유전자를 5개 확인을 했고, VTA 프로젝션에서는 1개의 DEG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한 방법, 싱글셀 RT-qPCR과 FISH를 이용을 해서 이들의 1등, 4등 프로젝션별 발현 차이를 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MPFC2 NAC에서 확인된 5개 DEG는 이 밸리데이션에서는 그 차이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유전자는 밸리데이션 통과를 못하였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MPFC2 VTA에서 DEG로 확인된 POS-REF1은 싱글셀 PCR과 FISH 두 가지 실험에서 모두 시퀀싱에서와 동일한 차이가 확인이 되어서 밸리데이션을 통과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정말 확실한 소셜 하이어라키 릴레이티드 DEG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POS3F1은 MPFC2 VTA 뉴런에서 1등보다 4등에서 더 발현이 높은 유전자였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게 되면 또 서열이 바뀔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4등의 높은 발현을 낮추면 서열이 올라갈까? 혹은 1등의 발현이 낮은 거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주면 서열이 떨어질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그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A번과 같은 스킴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튜브 테스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실험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WBA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웹베딩 테스트라는 것을 디자인을 해서 실험을 하였는데,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일단 쥐들이 물이나 젖은 베딩 깔집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젖은 깔집 사이에 약간 높은 플랫폼을 설치를 해두면 여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초반에 빨리 지나가서 보셨을 텐데, 얘네들은 미리 튜브 테스트를 통해서 랭크가 확인이 된 개체들이고, 처음에는 2등이 이 플랫폼을 차지를 했다가 얘가 원래 1등이었던 애인데, 그 이후에 1등이 2등을 밀어내고 이 플랫폼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차지하는 시간을 뭔가 소셜 하이라키를 대표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서 소셜 도미넌스를 테스트하는 실험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것이 튜브 테스트 랭크와 이 웹베딩 어보이던스에서 플랫폼을 점유하는 시간 사이에 스트롱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서열이 낮은 개체에서 POS-REF1을 낙다운 시킨 다음에 튜브 테스트와 웹베딩 어보이던스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튜브 테스트 서열이 올라가고 웹베딩 어보이던스에서도 서열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서열이 높은 개체에서 MPFC2 VTA 프로젝팅 뉴런에서 POS-REF1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 튜브 테스트 랭크와 웹베딩 어보이던스 테스트 랭크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OS-REF1, MPFC2 VTA 프로젝팅 뉴런에서 POS-REF1 익스프레션 레벨이 소셜 하이라키를 바이디렉셔널하게 조절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것은 저희가 MPFC2 VTA 프로젝션을 광유전학적으로 활성화 시켰을 때도 서열이 떨어지고
이 POU3F1 유전자 발현을 조절했을 때에도 서열이 변했기 때문에 이 뉴럴 액티비티와 진 익스프레션 그리고 비헤이비어 이 세 가지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A번과 같은 AB와 같은 방식으로 광유전학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MPFC2 VTA 프로젝팅 뉴런을 광자극시켜주면 실제로 서열이 높았던 개체의 서열이 떨어지게 되고 그 서열이 떨어진 광자극을 받아서 서열이 떨어진 개체를 샘플링을 해서 그 MPFC2 VTA 뉴론들을 샘플링을 해서 POE3F1 발현량을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광자극을 받아서 서열이 떨어진 개체에서는 POE3F1 발현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PCR과 FISH에서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데이 3와 데이 0, 그러니까 광자극을 받은 날과 광자극을 받고 한 3일 지난 뒤에도 이 발현량의 변화는 모두 유지가 돼서 아마도 신경세포 활성 조절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변하고 그에 의해서 행동이 조절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싱 분석과 지네틱 매니플레이션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저희는 이 MPFC 프로젝션 스페시픽한 소셜 하이라키 related disease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MPFC2 VTA 프로젝팅 뉴런에서 POS1이 중요하다. 그리고 뉴럴 액티비티가 진 익스프레션과 결과적으로 비헤이비어를 조절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전 1과 2를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이러한 신경세포 활성 그리고 그 안에 분자 기전들을 저희는 밝힐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서머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온라인에는 작년 12월 11일에 공개가 되었고 정식 퍼블리시는 지난주 2월 11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란 인스티튜트에 있는 요 이소가이가 프리뷰를 굉장히 친절하게 써줘서 아마 제 논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프리뷰를 함께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 결과는 여기까지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다시 호메오스태틱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제가 밝힌 회로 기전이 결국에는 컴피티션에서 이기냐 지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회로 기전이었는데 그게 항상성 측면에서 뭔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결국에는 경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열이 형성되고 그게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 연구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거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뭔가 집단 내에서 경쟁을 반복함으로써 그거 자체에 의해서 뭔가 reinforcement가 되고 그래서 뭔가 이 안에 소셜 호메오스태틱 시스템 안에 크로닉 어댑테이션, 서킷 플라스티시티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소셜 하이라키가 메인터넌스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기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소속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연구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저의 연구는 한국내연구원 구자욱 박사님 연구실에서 수행이 되었고, 구자욱 박사님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네,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세진 선생님, 김엄지 선생님, 김영석 박사님, 정윤아 박사님, 강병수 선생님 등등 저희 뇌연구원 식구들과 그리고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은 서울의대 최무림 교수님과 전영석 선생님께서 정말 잘 해주셔서 논문이 잘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그랜드 소스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